Copy that mone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덴머입니다. 1월 15일 목요일 시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존과 다르게 좀 큰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박스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던 거였고, 중간중간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제 큰 그림을 다시 점검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먼저 10월에 126K를 고점으로, 그리고 11월에 80.5K를 기준으로 저가가 형성이 됐고, 큰 되돌림을 본다면 어제 꼬리가 달린 라인이 382 라인인 98K였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11월에 제시드린 시나리오입니다. 여기까지는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제 큰 분기점은 다시 여기서 갈리게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여기서 올라가는 것도 말이 되지만 내려가게 된다면은 가던 길 가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다는 게 이 분기점이 가지는 의의입니다. 이제 뒤에 단기 시나리오에서 더 설명드리긴 할 건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98.5K 혹은 100K가 이번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조금 여유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동시에 욕심을 부릴 게 아니고 이제 이 라인에서는 한 번은 무조건 익절을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음은 단기 시나리오입니다. 어제 알려드린 자리는 요 97.8K와 96.35K 사이였습니다. 실제로 가격이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다가 빨간색 상승 채널과 97.8K가 맞닿는 지점에서 하락세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되면서 단기 시나리오 라인을 깨버리고 일시적으로 하회해주는 모습. 오늘 제가 말씀드릴 시나리오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세 개 다 상승을 보는 시나리오고요. 결국 차이는 이제 바로 갈 거냐와 한번 눌렸다 갈 거냐,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 중간이 텅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를 들어가긴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준점으로 삼는다면 96.5K 라인이 되겠는데, 일단은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롱 탑승 안내를 드린 상태예요. 1번, 2번 가능성이 3번보다는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진행된다면은 이제 볼 수 있는 가격대는 첫 번째 98.4, 98.5K예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시나리오의 이제 최상단에 위치한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조금 더 뻗어준다면은 100K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는 지금 한 이쯤에서 롱을 타가지고 순차적으로 익절을 날릴 거고, 동시에 이 두 라인에서는 숏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의의는 결국에 이게 피날레가 될 수 있다는 거에 있습니다. 조금 차트가 진행이 빨랐어요. 일단 어제 자체가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이 94K 라인을 제대로 터치를 하고 올라가 줄 줄 알았는데 94.42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차 상승이 나와서 상승이 조금 빠른 상태예요. 오늘도 만약에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충분히 피날레가 찍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 여기든 여기든 고점으로 기록이 된다면은 알트도 조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번은 익절을 해야 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눌렸다 가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은 94.8, 94.9를 잠깐 들렸다가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 다음에는 다시 94K가 주요 지점이 되겠고요. 여기를 이탈을 한다면은 이미 조정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됩니다. 이 가격 범위를 이미 터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 예상이 틀리고 여기가 고점이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후에 자세한 대응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유드리고 있고요. 본문 하단의 링크를 통해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거래 대금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거래 대금이라고 한다면은 거래량 곱하기 코인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단타를 치든 거래를 하든 뭘 하려면은 거래 대금이 높은 데 가서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제가 업비트에서 따온 건데, 일단 첫 번째 USD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에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달러를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뭐 얘는 제껴도 된다. 그러면 사실상 볼 거는 뭐 리플, 스토리,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인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생각의 흐름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보통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거래 대금이 많은 곳에서 놀아야 된다고? 소리 먼저 보였죠? 근데 차트를 막상 열어보니까 거래량은 큰데 많이 올랐다 이미. 이제 하락이겠지 하고 이런 것들은 제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리플인데, 리플 차트는 실제로 좀 준수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크게 오른 것 같지도 않고 뭐 적당히 뭐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겠지 라는 마음에 리플을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래 대금 기준으로 접근을 한다면요. 비트랑 이더는 뭐 거래 대금 보고 접근하신 분들은 별로 없죠. 실제로 얘네 같은 경우는 국내 투자자 한정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번에 리서치를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 5분의 2 정도만이 비트 이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뭐 테더도 선택지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걸로 수익 내려고 매매한 사람 없죠. USD랑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높아도 이거 사는 바보가 어딨어 하고 이제 코리들은 일부듯 정립했을 겁니다. 여차저차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플을 매수했다고 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거래 대금만 보고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했을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큰 효용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거래대금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리플의 시가총액을 보면은 전체 5위이고 토리는 전체 55위의 규모입니다. 토리가 한참 올랐는데도 약 100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거래대금이 거의 동일하게 들어온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까 거래대금이 가격 곱하기 거래량이라고 했습니다. 거래대금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대충 가격으로 나눠 본다면은 사실상 리플에서 조금 더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시총 규모가 약 100배 차이 나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미미한 거래량은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단순히 거래대금의 숫자가 높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짧게 요약을 한번 드려볼게요. 중요한 거는 거래대금은 상대적인 개념이고 이것을 올바로 판단하려면 여러분들은 시총까지 봐야 됩니다. 시총 사이즈에 따라 이 숫자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줄 세우기 해가지고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거래 대금만 놓고 봤을 때 아까 리플과 스토리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랐어야 할 것은 스토리가 맞습니다. 스토리는 분명히 시총 대비 높은 거래량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스토리를 골랐다고 한들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좀 더 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코인은 결국에 글로벌 마켓 위에서 굴러갑니다. 스토리라는 코인을 상장한 곳이 업비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마캡 가면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제가 다 가져온 건 아니고 좀 대충 줄만 세워놨어요. 전 세계 스토리의 볼륨 거래량에서 업비트가 35%, OKX가 뭐 14%, 빗썸이 11%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결국에 스토리는 지금 김치코인이라는 거예요. 프로젝트 주관사가 뭐 국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거래 자체의 대부분은 김치거래소에서 일어나고 있다. 방금 보여드린 게 이제 1월 14일 업비트고요. 지금 1월 15일 거는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오늘 보면은 뭐 거래대금 리플이 이렇게 높은 거는 의미 없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비트도 마찬가지, 이더도 마찬가지. 오늘 눈에 띄는 것은 베라체인, 뭐 스토리, 무브먼트 이렇게 3개 정도 되겠습니다. 스토리는 이제 마탱이가 같다고 생각하고 베라체인하고 무브먼트를 좀 보면은 똑같이 코마캡으로 돌렸을 때 무브먼트 전체 거래량의 약 45%, 빗썸에서 6%,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 이상이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치 거래소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베라체인 한번 볼게요. 전체 거래량의 업비트에서 44% 나오고요. 빗썸에서 5% 나옵니다. 이것도 거의 전체 거래량의 50%가 국내 거래소에서 나온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봤을 때 특정 거래소, 김치 거래소를 포함한 특정 거래소에서 상승이 주도되는 경우는 결국 폭락 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이낸스에서 거래량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 거래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가격 상승에 동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당연히 가격은 따라갑니다. 왜냐하면은 코인에는 아비트리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보따리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업비트에서는 만약에 10원인데 바이낸스에선 6원이다. 그러면 바이낸스에서 갔다가 업비트에서 파는 이런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과 상관없이 가격은 대부분 맞춰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상승에 동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가격이 회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업비트썸이라고 해봤자 세계 거래소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도 순위권이긴 하지만 전체 시장을 주도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결국 가격은 바이낸스라든지 코베라든지 코인베이스 이쪽에 맞춰지게 돼 있어요. 일부 거래소 주도에 특히 그게 국내 거래소라면은 약간 상승이 불완전할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봤어요. 만약에 뭐 스토리를 어제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스토리에서 단타 천하제일 단타대회 한번 해봐야겠다. 오케이, 할 수 있어. 근데 수익을 냈으면은 적당히 치고 빠져야 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코마캡을 통해 확인했을 때 국내 거래소에서 상승이 주도가 되고 있다. 약간 국지적인 느낌으로 상승이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 회귀가 일어날 것이고 폭락이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좀 연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바넨 주도랑 코인베이스 주도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이거 바넨 묻은 코인이래, 코베 묻은 코인이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오르는 경우는 있어도 야, 이거 업비트 묻은 코인이래, 야, 이거 빗썸 묻은 코인이래, 이런 말은 없습니다. 얘는 그 자체로 트렌드가 될 수 있고 여기서 주도되는 애들은 다른 거래소까지 이제 확산될 여지가 있다면은 업비썸에서의 펌핑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결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거래 대금과 거래량 기준으로 매수에 접근할 시 고려할 내용. 첫 번째는 이 거래 대금은 착시 현상이 아닐까에 대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단순히 거래 대금 줄 세우기 해가지고 1, 2, 3, 4 보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시총과 함께 비교를 해본다면 오히려 1, 2, 3, 4 순위에 있는 것보다는 뭐 5, 6, 7, 8에 있는 것들도 나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게 반대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게 만약에 내가 5번, 8번에 있는 코인이 조건에 맞아가지고 코마캡을 통해가지고 다시 검색을 해보면은 이런 것들이 바넨에서
주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굉장한 메리트가 될 수 있겠죠. 지금 당장은 국내 거래소에서 소외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순위권으로 치고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 시총과 거래금을 비교해서 실제로 지금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글로벌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를 비교를 해야겠죠. 이게 아마 근데 국내 거래소 쓰시는 분들 기준으로 본다면은 비트이더는 항상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거래소 사용하시는 분들조차 계잡주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판 이름도 못 들어본 코인들이 뭐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 그러면 업비썸 주도가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다? 이게 글로벌한 수요가 아니고 국제적 수요다. 요렇게 올랐다고 한들 추가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폭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설거지가 나오는 게 조금은 자연스러운 현상 같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의 투기적 수요가 가격 상승을 견인을 하고 뒤에는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폭락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보통 잡주에 해당되는 움직임이니까 상대적으로 비트 이더가 안전하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자체가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될 거는 이런 식의 포착은 기회가 될 수 있긴 하지만 반대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